이번에는 상속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문제는 그 난이도 4 정도니까 초급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은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좀 체크해보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문제는 명품 자바 프로그래밍 계정 5판에 있는 3번 문제, 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연이어 나오는 문제가 4번 문제인데 이렇게 함께 먼저 하나 풀고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문제를 먼저 이해하면 먼저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있다. 2차원상의 한 점을 표현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다. 자, 이 클래스가 XY가 포인트의 점이고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getX, getY라는 getter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XY를 알고 싶으니 그러면 getX, getY를 호출하면 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move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네요. 그죠? 이 move라는 함수. 잠깐만요. 이 move라고 하는 멤버를 만들어 놨는데 이 protected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상속받는 서브 클래스만 move를 부를 수 있다. 근데 move는 XY점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멤버 변수 XY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 이동하는 거죠. 점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는데 얘를 부르려면 외부에서는 안 되고 상속받는 서브 클래스만 가능하다 하는 이런 어떤 포인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포인트를 상속받아서 색을 가진 점을 컬러 포인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점을 다루는 클래스는 포인트인데 내가 점을 다루는데 색을 다루는 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서 컬러 포인트는 색만 다루게 되고 점에 관한 정보는 포인트 클래스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메인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컬러 포인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다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독자 여러분들은 내가 포인트 클래스를 앞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해.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해 라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포인트를 상속받아서 어떻게 컬러 포인트를 만들면 될까? 요게 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5,5의 빨간 점 그리고 XY 함수를 불러서 10,20으로 점을 바꾸고 컬러도 블루로 바꾸고 그리고 CP 객체를 컬러 포인트 객체를 그러니까 5,5의 빨간 색깔의 점인데 이것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좀 알려줄래? 하는 toString 함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찍어보니까 블루색의 10,20의 점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컬러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번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클립스에서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도 있는데 자, 오늘은 5번째로 자바 프로젝트 이름을 프랙하고 O 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제 포인트에 대한 상속의 문제인 것이죠. 그죠? 상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포인트 이너리턴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니시 했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스에다가 뭘 만들어 놓아야 될까요? 먼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포인트 클래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냥 메인 함수가 없었죠. 포인트 클래스는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포인트 클래스는 뭐가 있는가 하면 privacy integer x, y라는
멤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성자가 있었어. 그죠? public point.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성자는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ter가 있었죠. 자, 포인트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이 XY를 꽁꽁 숨겨놓고 뭐 만약에 XY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getX라고 불러요 이 말이지. getX 이렇게 부르면 제가 알려줄게요. 소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거를 getter라고 부릅니다. getter라는 함수라고 부르죠. 또 다른 거로 public 하고 integer get y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y 값을 알려주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getter죠. 이런 멤버 변수를 알려주는 리턴해주는 함수 앞에 get을 붙여서 만든 함수들을 getter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protected, void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데 move 함수를 불러서 x하고 y를 주면 이렇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xy점을 바꾸어 줄게요. 이렇게 포인트 클래스가 있었다고 합시다. 예, 내가 짰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10년 전에 짰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컬러점을 만들고 싶어. 여기다가 제가 new에서 클래스 컬러 포인트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슈퍼 클래스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java.lang이라고 오브젝트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을 적는 난이냐 하면 원래는 컬러 포인터를 만들고 너 클래스를 뭐 상속받은 슈퍼 클래스가 있니? 라고 여기 적어주게 돼 있는데 제가 브라우저를 누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포인트 클래스 상속받을 거예요. 이렇게 치니까 포인트란 이름의 것들이 여러 개 보이죠. AWT에도 포인트란 클래스가 있는데 제가 금방 만든 여기에도 포인트가 있죠. 물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이렇게 나오죠. 컬러 포인트는 이걸 상속받을 거야. 아까 이게 없을 때는 어떠했었습니까? 이게 없을 때는 java.lang.object 클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슈퍼 클래스 안 적어준다고 해도 컬러 포인트는 무조건 포인트 클래스를 상속받게 java.lang.obj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집어넣을 거죠. 그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가 잘 안 보이니까 얘를 마우스로 딱 눌러서 드래그 하면 이렇게 딱 쪼개지죠. 두 개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땡기고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지금 내가 요걸 짤 거니까 컬러 포인트는 내가 뭘 상속받겠다. 이렇게 안 돼서 기본이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object라고 돼 있어요. object는 java.lang.package 밑에 있는 건데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것을 임포트 안 해줍니다. 임포트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매우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포인트 클래스를 상속받을 거야. 이렇게 되고 얘 역시 어떻게 됐을 겁니까? 사실은 extends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이건 생략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상속을 받았죠. 나 컬러 포인트를 상속을 받으니까 바로 오류가 났어요.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 포인트란 놈이 선언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그런 생성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런 오류가 나느냐 하면 사실은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성자가 하나도 없는 클래스의 경우는 자바 컴파일러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자를 만들어 줘요. 이런 자동 생성자가 만들어져서 마우스 올리면 무슨 메시지가 또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까? implicit super construct point. 그러니까 컴파일러 내가 묵시적으로 슈퍼 클래스에 있는 이 포인트에 생성자 얘를 불러주려고
했는데 얘가 undefined 됐다. 그런 말입니다. 요 생성자가. 그러니까 요 생성자가 불려지면 포인트 클래스에 있는 어떤 생성자도 같이 실행돼야 됩니다. 이것이 자바의 생성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포인트 클래스의 한 생성자는 이 포인트의 멤버를 초기화하는 목적이 있고 컬러 포인트의 생성자는 이 컬러의 멤버를 초기화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컬러의 어떤 멤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지금 만들어야 됩니까? 컬러는 이렇게 컬러 정보를 가질 거야. 컬러 포인트 클래스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컬러 포인트 생성자는 얘를 초기화하고 이 생성자는 얘를 초기화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되면 여기 있는 이 생성자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컴파일러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분명히 이런 식으로 불렀을 겁니다. 마우스 올려볼까요? 포인트가 undefined 돼 있다 이 말이죠. 이 생성자가 undefined 돼 있어. 여기 없으니까 불러줄 수가 없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올리니까 내가 이 컴파일러가 주는 메시지죠. 컴파일러 내가 묵시적으로 나한테 말 안 하고 내가 슈퍼 클래스에 있는 요 생성자를 부르려고 했는데 이 생성자가 없어.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you must 개발자 너는 명료하게 다른 생성자를 좀 호출하도록 해. invoke 하도록 해.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생성자는 얘잖아요. 그죠? 얘입니다. 다른 생성자 호출해야 돼. 생성자 무조건 호출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컬러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할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할 목적인지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봐야 되겠느냐면 메인 함수에 있는 걸 봐야 되겠죠.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는 사용자에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권하려고 하는 겁니다. 컬러 포인트의 CP는 new color point 나 5,5의 red 이렇게 사용하려고 해.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생성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컴파일러가 만들어준 생성자가 아니고 이런 생성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int x가 넘어오고 int y가 넘어오고 string color가 넘어오고 5,5에 빨간색 점을 원해. 그러면 우리는 요 생성자를 우리가 지금 만들 때는 반드시 슈퍼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슈퍼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에게 x, y를 넘겨줍니다. 점은 네가 관리해. 그러니까 이렇게 부른다는 건 어떤 생성자를 부른다는 뜻입니까? 이 생성자를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호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얘 호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넘겨주고 그리고 컬러는 내가 가지고 저장하고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setxy를 합니다. 인티저가 아니고 10,20으로 점을 옮기고 싶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메인에서 사실 부르면 cp 객체는 cp 객체 지금 cp 객체가 어떻게 생긴 객체냐면 이렇게 생긴 객체입니다. cp 객체는 이렇게 해서 cp 객체는 이렇게 생긴 객체죠. 자, 여기에 cp 객체인데 cp란 변수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cp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포인트의 멤버와 cp 컬러 포인트의 멤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x 멤버 변수 있고 y도 있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익숙치 않아요. 여기에 get x도 있을 거고 그죠? 또 get y도 있을 거고 여기 move 함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지금 컬러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그 밑에 지금 생성자가 있고 요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지금 만약에 요 상태에서 cp.setx를 부르면 어떻게 한다니까? cp에 있는 cp에 setx cp에 여기서 setxy가 있는지 지금 아마 setxy가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만약 여기 없다면 여기 setxy가 있나 찾아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set xy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set xy를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시 코딩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들어야 돼. public void set x y를 매개 변수 x y 이게 넘어와. x y를 바꾼다고. 그래서 내가 바꿔주지 뭐. 그러면 this.x x는 x 이렇게 치면 바로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x는 프라이빗한 멤버예요. x는 프라이빗한 멤버입니다. 여기에 프라이빗한 멤버예요. 포인트 클래스의 프라이빗한 멤버입니다. 프라이빗한 멤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getX, getY, move 이것들만 접근이 가능하지 네가 아무리 상속을 받아도 접근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move를 불러야 됩니다. move를 부르고 x, y를 넘겨줘서 이거 내가 지금 x, y를 움직이고 싶어 라고 move를 불러줘야 합니다. 만약에 move가 없으면 x, y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cp.setColor 컬러에서 뭐라고 했느냐니까 블루 색깔로 만들고 싶다. 색깔에 관리는 여기서 하죠. 그래서 여기서 public void set color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string color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this.color는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string 해서 뭘 하는가 하면 str은 cp.toString cp야 너 자체 객체 너 자신을 표현하는 문자열로 좀 표현해서 return 해줄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문자열을 받아가 system out.println을 합니다. 그리고 string하고 점입니다. 이렇게 점이 아니고 그냥 입니다 이렇게 찍으려고 하고 앞에 str이 빠졌네요. 이렇게 찍으려고 합니다. 그 실행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면 그 실행 결과를 한번 잠깐 볼까요? 실행 결과가 이렇게 했었죠. 블루색의 10,20의 점입니다. 이렇게 찍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요 str이라 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cp.toString이 요 문자를 리턴하면 되겠습니까? cp야 너는 어떻게 되니 하니까 이 점에 있는 이 색깔의 객체 점 이렇게 리턴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딩을 한번 다시 우리가 보죠. 근데 toString이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는데 오류가 나지 않았습니다. toString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실 아까 얘기했죠. 포인트가 상속받은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다른 말로 좀 제가 그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보면 이 포인트 클래스가 뭐를 상속받았다고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브젝트의 멤버들이 여기 쭉 있는데 그 중에 toString이 있단 말이죠. toString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cp.toString 하면 여기도 없고 여기 있네. 그래서 이 toString이 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toString이 호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류가 없다라고 한 거죠. 한번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떤 실행 결과가 나오는지 color.point를 실행을 하니까 이런 실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지금 요 toString의 결과입니다. 어디서? 오브젝트 클래스에 만들어진 toString이 return한 결과예요. 아하, 그렇구나. 야, 만약 그렇다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거를 내가 오버라이딩을 했다.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toString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오버라이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버라이딩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뱅이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겠죠. 오버라이드를 하고
만약에 골뱅이 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뭐 상관없습니다. public 하고 string을 return하는 toString을 제가 overriding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리고 문자를 return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블루색의 컬러, 그렇죠? 더블 커테이션하고 색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맥, x 이렇게 할 수 없죠. 그죠? get x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죠? get x 알려줘. x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가 그 다음에 치죠. get y 또 더하고 그 다음에 괄호 닫나요? 예, 괄호를 닫고 괄호 닫고 점 여기까지만 해서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리턴을 하면 돌려볼까요? 예, 이렇게 돌아갑니다. 잘 돌아갔네요. 예. 굳이 아까 골뱅이 오버라이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부르니까 내가 만든 toString이 실행되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G를 빠뜨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실수한 것을 모르고 돌렸는데 돌려보니까 오버라이딩 되지 않고 그냥 다른 함수를 하나 만든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컴파일러 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컴파일러야, 나 지금 오버라이딩 하려고 해. 무슨 말이냐면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toString을 오버라이딩 하려고 해 라고 이렇게 일종의 주성문입니다. 이렇게 적었더니 컴파일러가 오버라이딩 하려고 해? 그러면은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너 이거는 그런 함수가 아니잖아. 이런 이름의 함수는 어떻게? 오브젝트 클래스에 없어. 슈퍼 클래스에 없어. 너 지금 오버라이딩 실패한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류를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맞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지금 오버라이딩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골뱅이 오버라이드가 효과가 있어요. 골뱅이 오버라이드를 안 쓰게 되면 제가 이렇게 오타가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골뱅이 오버라이드를 쓰면 이렇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내가 잘못해서 오타가는 걸 찾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쭉 읽어보니까 여러 함수 중에서 얘를 오버라이딩 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이것이 주석의 강력한 힘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예,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것은 이게 워낙 쉬운 예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도 다른 데서 동영상 한번 들어보니까 말이 너무 느려서 무지무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말을 빨리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상속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는다. 아무것도 상속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생성자를 하나 만들면 슈퍼 클래스인 생성자를 무조건 불러줘야 된다. 만약에 부르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불러준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XY는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move를 쓴다든가 get X, get Y를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오버라이딩을 하려면 골뱅이 오버라이드 주석 어노테이션을 써라. 그리고 오버라이딩은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상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컬러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으니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3번, 3번은 정답이 공개되어 있는 거고 4번은 정답이 공개되어져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책을 쓸 때 홀짝이 항상 관련된 문제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홀수번 연습해보고 정답 확인해보고 짝수번은 도전하는 문제로 만들었는데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문제를 다시 한번 보니까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앞에 문제를 좀 이해했으니까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생성자 컬러 포인트 2라는 생성자가 있는데 맥의 변수를 안 주니까 몇 코마 몇인지 안 주니까 디폴트로 0,0의 흰색 점이라고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제로 포인트하고 얘를 찍으니까 어떻게 찍혔습니까? 이렇게 흰색의 0,0의 점입니다 하고 찍혔고요. 이렇게 다 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주고 cp.set을 했습니다. set 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블루로 좌표를 10,2로 바꾸고
다시 cp.toString에서 찍었으니까 파란색에 10,2점입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좌표만 주고 색깔을 안 줬으면 그 디폴트를 블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threshold 포인트를 만들고 cp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점을 배울 수 있는데 한번 코딩을 하면서 또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여기다가 new class color 포인트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넣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color 포인트 2는 어떻게 해요? extends, 그죠? 포인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거고요. 이제 포인트 클래스는 이제 내려놔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되었습니다. 내려놓고. 이 둘이를 좀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랬더니 이 생성자를 어떻게 쓸 계획이냐면 이렇게 쓴다고 했죠. 지금 컬러 포인터 여기 한번 해볼게요. 컬러 포인트 해가지고 제로 포인트라는 변수를 썼습니다. 아하, 제가 지금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요. 제로 포인트라는 변수는 해가지고 new, 이거 조금 작게 해놓을게요 제가. 예, new color 포인트 2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생성자가 필요하구나. 좋아요. 일단 만듭시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private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private string color 필요해요 이 말이죠. 그죠? 생성자 만듭니다. public color point 2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필요하대. 이거 부릅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0,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불러줘야 되겠어? 슈퍼 클래스를 불러서 야 0,0으로 좀 관리해줘. 그리고 색깔은 어떻게 해요? 컬러는 무슨 색깔로? 컬러는 화이트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색깔.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요. 여기 소문자로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요 생성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가 날까요? 컬러 포인트 2를 여기 컬러 포인트 2가 돼야 되는데 잘못했죠. 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해요? 시스템 아웃,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뭐요? 제로 포인트 점 toString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여기다가 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toString을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짝 복사를 해오죠. 일단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지만 연습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한번 컬러 포인트 2를 실행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화이트 0,0입니다.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이번에는 다시 컬러 포인트, 컬러 2. 이번에는 뭐라고 했나요? CP라고 했습니다. 다시 new color point 2 하고 대문자 2 하고 이번엔 다 줬어요. 10,10에 red 빨강색 점입니다. color point 2는 CP는 이렇게 했어요. 이 생성자가 필요하구나. 이 생성자 다시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기억해서 만들어 볼까요? public color point 2 근데 int is x, int is y 하고 string 컬러가 넘어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패턴 기억을 좀 더듬어서 슈퍼 클래스한테 xy 점을 넘겨주고 나는 어떻게 해요? 컬러를 내가 이렇게 저장할 거야.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cp.set을 불렀어요. set을 불러서 무슨 색깔로 바꾸었습니까? 블루 색깔로 바꾸겠대. 또 cp.또 set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10,25로 바꾸겠대요. 점의 위치를. 자, set은 이 상속받은 아까 이 포인트 클래스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줘야 되겠죠. 만들어주겠습니다. set? 그래. public. 보이도 아무것도 리턴 안 하지. set인데
스트링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이거 컬러를 좀 세팅해줘. 그럼 this 점 컬러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죠? 또 셋이 필요해요. 즉 함수 중복이죠. 함수 중복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함수 중복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는 오버라이딩이고 이건 함수 중복이고 이 함수를 또 만들어야 돼. 이름이 같은 함수. 이름이 같은데 매개 변수가 달라야 되겠죠. 이번에 매개 변수는 어떻게 해요? 이 셋은 x점하고 y점을 좀 바꾸어줘. xy를 좀 설정해줘. 그러니까 원래 10,10이었는데 10,25로 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 셋을 어떻게 불러줘야 됩니까? move를 부르면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자, move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찍어볼까요? cp점. 요걸 찍으니까 요걸 좀 살짝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에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cp, 요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쫙 돌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시스템, threshold 포인트 만들어야죠. 그래서 요걸 살짝 복사해가지고, 이번에는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면 threshold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100,100 했습니다. 100,100하고 색깔을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블랙으로 해달라는 그거거든요. 그럼 여기 또 생성자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또 생성자를 만들겠습니다. 그래 이번엔 요거 안 준 거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생성자. 그럼 색깔 어떻게 해요? 디폴트가 그냥 블랙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았어? 이렇게 해줬어. 좋아. 그러면 좋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자, 얘가 조금 이렇게 해서 자 어디까지? CP에서 임계점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하기하고 밑에 내릴게요. cp점 더하기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거리는 하고 여기 더하기가 있고 여기 더하기가 있네요. 밑에. 그럼 제가 이거 빼겠습니다. cp한테 말하는 cp야 get distance 어디까지? threshold 이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줘. 그럼 여기 또 get distance 만들어야 되겠죠? 좋아요. public 하고 뭐를 결과를 보니까 실수가 리턴이 됐어요. 그 더블 리턴하는 get distance. 근데 매개 변수로 뭐가 넘어옵니까? color point 이 객체가 하나 넘어와요. 이 객체를 그냥 B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 넘어와요. 현재 나와 B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리 어떻게 계산하죠? 거리를 계산하려면 우리 알잖아요. 거리는 루트 그죠? 이렇게 하죠. 먼저 xy 점의 좌표 어떻게 합니까? 먼저 x의 제곱 거리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가 한번 잠깐 이렇게 하죠. 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x1에서 x를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1에서 또 y까지의 제곱 두 점 사이에 하고 이걸 스퀘어 루트를 요게 거리잖아요. 그죠? x와 x1, y1과 xy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코드로 나타내야 되겠죠. 코드로 나타내 봅시다. 자, 코드 어떻게 나타내냐?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math 클래스에 가면 스퀘어 루트를 계산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sqrt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나의 점 모르잖아요. get x입니다. 하고 빼기 그 다음에 B한테 물어봐요. 기야 너의 x 위치는 어디니? 요 점이죠. 요 점. 그러니까 요 점 여기까지가 요만큼이 뭐예요? x 요거를 곱해주잖아요. 곱하기 2잖아요.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더하기 그죠?
더하기입니다. 요만큼을 또 y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적죠. 밑에다가 y를 get y, y와 b의 y. 제가 좀 무식하게 한 거예요. get 또 y와 b의 y. 그래서 제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닫으면 돼요. 세미콜론. 이렇게가 sqrt를 구했죠. 이게 더블로 거리인데 그냥 얘 값을 리턴 해주면 돼요. 오케이, 리턴 해주면 됩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딱 돌렸다.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문제도 풀어보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볼까요?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생성자 여러 개 만들고 또 연습을 해봤죠. 뭐 여러 가지 SQRT도 배웠습니다. 함수 중복도 해봤고요. 근데 여기서 요 지점에서 제가 좀 끝내기 아쉬워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니까 이 생성자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생성자 3개에 나중에 무슨 짓을 하게 되면 생성자 중복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생성자에 만약 여기다가 파일에서 읽는다 그러면 여기도 파일에서 읽어야 되고 또 여기도 파일에서 읽어야 되고 똑같은 코드를 여러 군데 중복해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코드를 한쪽에 모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국에 컬러 포인트는 3개의 이게 멤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리면 우리는 얘를 부르는데 이때 디스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0,0에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얘가 불려지면 다시 얘를 부르는 겁니다. 0,0의 화이트 색깔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공통된 코딩을 앞으로 하게 된다면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그죠? 앞으로 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습니까? 또 얘를 부르도록 합니다. XY점에 어떻게 해요? this를 부르고 XY점인데 지금 블랙으로 해주세요. 요렇게 하나를 몰아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를 이렇게 Ctrl X 끊어가지고 여기다 두고 이렇게 하면 생성자가 여러 개 있지만 생성자가 여러 개 있지만 얘네는 모두 여기를 부르고 얘도 여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통된 코드를 하나 두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생성자를 관리하는 게 매우 쉬워집니다. 자, 이 과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자,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자, 클래스의 상수를 연습했고요. 서브 클래스 생성자에서 슈퍼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버라이딩을 해보고 골뱅이 오버라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슈퍼 클래스의 상속받은 메소드 무브 같은 걸 어떻게 호출했는지, this를 활용해서 다른 생성자 호출하기도 배웠고, SQRT도 배웠고, 함수 중복도 배웠습니다. 자, 꽤나 많은 것을 배웠죠. 자,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스스로 혼자 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상속 공부 열심히 하세요.